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기초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농지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 투자 언어에서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토지 투자 언어죠. 근데 우리 먼저 구분부터 해보자고요. 임대차는 뭐죠? 사용대차는 뭐고? 임대차는 이 구분은 뭐였냐면 이거는 무료, 무상, 유상. 농지를 빌려주는데 무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지 임대차와 사용임대차의 구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농지 임대차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은 뭐죠? 농지 소유자는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농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임대차가 왜 나온 거죠? 예, 그 임대차가 왜 나오는지 이런 게 원칙인데 예외를 둔 겁니다. 예외.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고령을 하든지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니 어쩔 수 없이 뭐 징집을 한다든지 그리고 경력 생활한다든지 외국에 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만 임대차를 사용대차를 허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이나 상가처럼 임대차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지는 농지임대차 보호법 들어보셨나요?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법이죠? 특별법입니다. 그만큼 특별법을 든 이유는 이렇게 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개인 간 임대가 왕왕 벌어지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서는 예외적인 걸 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있겠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실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 정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길어서 역시 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적당한 저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농지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농지 임대차 보호법은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그렇죠? 토지 임대차 보호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합니다. 왜? 임대차가 뭐 수익을 위해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수익률을 위해서는 돈을 또 하나의 수입을 위해서 근데 관리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경우도 많죠. 뭐 악성 뭐 임대차가 임차에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애를 먹잖아요. 토지는 그게 없습니다. 임차 그런 게 없습니다. 토지는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받지 않거든요. 안 받고 뭘 많이 받습니까? 월세를 받기 때문에 월세 중심으로 보증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받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투자, 그래서 토지 투자거든요. 임대차가 깔끔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은 수익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렇게 돈은 벌 수 있어도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면면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투자를 오래 한 사람일수록 투자 오래 한 사람일수록 토지 투자 많이 하십니다. 주변을 많이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공감할 겁니다.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농지는 주택이나 상가처럼 특별법의 대상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보면은 농지법의 제23조에 농지임대차, 사용임대차가 있습니다. 이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음 각호에 20년에 최종 나왔죠.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외에는 농지임대차, 무상 사용임대차 할 수 없다. 그 예외가 몇 가지가 있냐면 1, 2, 3, 4, 5, 6, 7, 8, 9까지 있죠.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요. 요것만 된다 이거죠. 나머지는 안 된다 했죠. 정상적인 개인과 개인의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인과 개인 서로가 타인에 의해서 계약하면은 안 된다고요. 이건 불법이죠. 위법이죠.
있겠죠? 그럼 9가지가 뭐가 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6조 1항, 그러니까 농지법 있죠? 6조 2항 1호, 4호, 9호, 9호 10호 규정이 해당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것은 이건 되네요. 요거는 요구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먼저 제목만 볼게요. 17조에 따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하는 것도 되네요. 3번은 징병,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주 취임,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부득이한 거, 일시적으로 못하는 거, 그런 것도 되네요. 60세, 고령자, 대통령 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농지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게 5년이 넘는 경우, 농지를 하는 거고. 60세 이상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65년 동안 소유하고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기간이 5년이 넘으면 그때는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5년이 넘은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보면은 5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5번에 6조 1항에 따라서 소유하건 농지를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거고 6조 1항에 따라 소유하는 거 6조 1항이 이제 농지법이겠죠. 좀 밑에 나옵니다. 이 농지를 주말 체험하는 거는 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를 또는 이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 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는 경우 그렇죠? 이건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은행에다 하는 건 됩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건 한국농어총무사 농지은행이죠. 7번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농어총무사나 그 밖의 대통령 정관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기 무상 사용하는 경우 상속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10,000평방미터거든요. 1헥타르 1헥타르 초과한 거 1헥타르까지는 뭐 임대가 되는데 이거 넘는 경우는 초과하는 경우 여기다가 맡기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정하는 기간 8년이거든요. 그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 농업이 뭐예요? 농지를 떠난 거예요. 그렇죠? 농지를 떠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농지 1헥타 이것도 1평방미터거든요. 농지는 이렇게 임대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 농지를 스스로 동안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정하는 농지 규모와 농작물 수급 안정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되게 큰 사업이죠. 추진하기 위해서 자격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런 큰 사업을 농지를 하는 거는 임대하는 경우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9가지입니다. 9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1항에 따라서 기간 결정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농지법 23조에 보니까 9가지 이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1항의 1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지법 6조 2항 1호 4호부터 9호 9호에 10호가 나오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농지법 1항 1호는 농지법 6조의 소유 제한에 요거 있죠? 그러면 1항이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1부터 4부터 9, 9, 2에 10호라고 되어 있죠. 1, 그죠? 4에 8, 9, 4, 5, 6, 7, 4, 5, 7, 8, 9. 그 다음에 9회에 10호. 요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불러온 거죠. 요거는 이거는 임대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국가가 지방라지 이건 당연히 되겠죠. 상속 됩니다. 상속. 증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증여는 안 됩니다. 증여는 안 돼요. 증여는 직접 증여받는 사람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임대가 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였습니까? 8년 이상 농협 경을 하던 사람이 이농 떠난 거예요. 그 고장을 그랬죠. 이런 당시 갖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이것도 되는 거죠. 그다음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이런 경우도 된다. 알겠죠? 그럼 만지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여기 7번 우리가 지금 먼저 기억을 지나가는 거니까 보면은 4번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상속 같은 경우는 된다. 증여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민농도 됩니다. 민농 됩니다. 8년 이상 농사 지었다가 민농농식회 소유한 거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7번, 8번이거든요.
7번은 뭡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촌의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농촌의 허가나 신고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요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허가 신고는 뭡니까? 이거는 개인이 지자체에다가 농지과에다가 허가를 받는 경우가 이게 농촌의 허가 신고라고 합니다. 협의는 뭘까요? 이거는 농지과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하고 아니면 건축과하고 지자체끼리 협의하는 것이 협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용 허가하고 신고 협의에 대해서 이게 나왔죠. 이런 경우는 농지임대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용한 건 지금 현재 농지인데 공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천재 농지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임대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9번도 농어촌공사 그래서 개발 사업 중에 있는 농지 그래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이런 경우도 소유하는 경우 그래서 개발 사업 중에 있는 농지도 임대차가 됩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불농지도 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 밖의 농지 중 이런 것도 이런 거 영불농지죠. 이게 영불농지입니다. 영불농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영불농지 임대차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과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쭉 나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것도 전부 다 농지 어떻게 뭐라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임대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농지 취득하는 것이 쭉 있었죠. 뭐 우리하고 크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예외적인 거죠. 여기서 이런 경우 이 10가지 제가 다 불러왔습니다. 다 불러왔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농지임대차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1항부터 다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상속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인용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은 것들이 그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내가 전이했어요. 근데 공장으로 허가를 받았어, 장으로. 아직은 농지죠? 이건 임대차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를 받은 거. 그러니까 주거지역 농지. 맞죠? 협의가 어떤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가 맞췄다는 얘기는 원래 농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농지를 바꾼 거예요. 협의를 맞춘 거. 그 농지도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몇 번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영불농지. 그렇죠? 영불농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개발 사업 중 있는 농지하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쫙 불러줍니다. 나머지 1항에 2호부터 8호까지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2호는 뭐라고 했냐면 그거 보니까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이죠. 요 계획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는 뭐였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의 법률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법률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지법 23조 1항 3호, 그래서 임대차가 있겠고요.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이냐? 그래서 나와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죠.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 다음에 뭐 임신 중이거나 뭐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거죠. 그래서 3호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한 번 더 보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4호는 뭐라고 되십니까? 보니까 4호는 60세 이상이 되어서 농업계획 못하게 한 자가 5년 이상 작용한 농지 였죠. 그래서 이게 4호가 또 법률 보니까 쭉 제가 또 정리해놨습니다. 4호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 그래서 이렇게 농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도 인용하는 사람도 된다. 이겠고요. 그다음 9호를 보니까 대통령을 정하는 농지 규모, 농장 수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사업 이런 사업도
농지 임대차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좀 규모가 큰 거예요. 친환경 농업 뭐 유기불식 관리 이런 것 따라서 유통 뭐 지원되고 좀 큰 거, 이런 거 단지 사업, 큰 사업들을 임대하는 것도 된다. 요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3조 1항 5호는 또 뭐냐면 주말체험 농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6호는 개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다가 위탁하는 경우 면적 제한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없습니다. 7호는 상속으로 소유 초과 농지나 인용으로 소유 초과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이거 되는 거죠.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 이모작은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나눠서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전부 다 정리한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요 내용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부가 정리됐네요. 실무적으로 요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 농지법이 언제 시행되냐면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소유하고 농지는 제한 없이 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96년 이전에 소유하고 있다. 96년 이전에 소유 농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언제든지 임대차가 가능하다 얘기입니다. 도시지역의 주상공도 도시계획서라는 농지도 된다는 거죠. 임대차가 이렇게 또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받은 거잖아요. 협의받은 거는 임대차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정리되었습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 대체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알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에서 나누려고 했더니 한 번으로 되네요. 그래서 한 번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번을 하려는데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려는데 좀 하다 보니까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내용입니다. 임대차하고 사용대차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1대1 임대차는 불법이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농사를 짓고 그 남자한테 조가 임대인 둬가지고 관리하게끔 많이 했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위법이라는 거죠. 위법.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불금등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태조사도 좀 까다로워졌거든요. 쌀 직불금하고 까다로워져가지고 좀 적발 사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적발하게 된 게 이 직불금, 쌀 직불금, 논 직불금 이것 때문에 이게 누가 받아야 됩니까? 직불금이 농사 짓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유한 사람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마찰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는 정상적 임대차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농지은행의 임대차를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쁨을 다 알아야 되겠죠. 굿배도 다 알아야 되겠죠.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아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식이죠. 근데 포괄적으로 아는 것은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지혜라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그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농지 실무죠.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대해 실무했는데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임대차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지,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그럼 투자에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 왜 없을까? 그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점이 유리할까?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농지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